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가 총선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 등도 언급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는 주장을 보도한 거거든요. 당사자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체불명 얘기고 대선 때 윤 대통령과는 텔레그램 주고받으면서 따봉, 뭐 조그만 이모티콘 이런 건 한두 번 받아봤지만 김 여사로부터 공천 관련한 문자는 받아본 적이 없다. 다 허구다. 이렇게 밝혔어요. 두 분은 이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여권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소문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권 내부적으로는 조마조마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 일단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텔레그램 이른바 익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막 이렇게 가열되고 그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김 여사의 곡진한 사과 의사를 외면했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공세를 이른바 당의 윤핵관들이나 원희룡 후보 같은 분들이 취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를 더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위험해진다. 저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안과 관련된 텔레그램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 우리 큰일 난다라는 경고를 했던 게 아닐까. 제 나름의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컨대 이 메시지가 오기 전에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이번 그 공천 개입 논란과 연관된 무엇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그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의 보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2명의 의원이 등장을 하고 현역 의원 2명 임명으로 네, 이분들이 하죠. 봤다 그거를 캡처본을 그리고 실제 그중에 한 분은 김영선 의원이 직접 보여줬고 한 분은 이제 다른 창원에 있는 MC라는 분이 보여줬고 거기에 뭐 또 전 당직자도 등장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복수의 관계자의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저 시간 문제겠다. 그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 그 캡처본이 등장하는 거는 저 정도 취재를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해서 보도를 하려면 그 해당 매체가 그 캡처본을 안 갖고 저런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어디서든 그 캡처본이라는 게 나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거를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지극히 결과론이잖아요. 설사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안 되고 컷오프가 됐어도 영부인이 그런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게 정치적 위기의 그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글쎄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의정 활동을 해서 그런가요? 그 당시를 반추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면 사람은 자기 경험치에 근거해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었습니다. 김윤호 여사가 계셨죠. 우리로서는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에게 직접 소통한다는 자체를 상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가끔 뭐 영부인이 행사하는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제2 부속실을 통해서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의원들이 직접 그것도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면은 매우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인데 영부인과 이렇게 소통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면 과연 이런 텔레그램이 이런 식으로 드러났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걱정인데요. 지금 공천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줄줄이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지금 반환점밖에 안 돌았는데 임기가 계속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라는 것.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추석 밥상의 메인 메뉴는 김건희 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이런저런 일로 너무 많은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두 분 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 굉장히 보도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김영선 의원 본인은 이제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어제 아침 인터뷰에서 제보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당시 오선의 현역이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경남 김해갑 공천에 도전했다가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천을 받지 못했죠.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할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 보게 된 것 같다. 개혁신당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요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봤다는 건, 누군가가 그 캡처본을 보여줬다는 건. 저는 김영선 의원이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보긴 했는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아니 뭐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네. 어쨌든 그 같은 동료로서 이런저런 정치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폭로 보도가 나온 이후에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단언하지는 않고 있어요. 판단을 유보적으로 하고 있고 그냥 조언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조언도 상식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김영선 의원의 처지가 어떤 거였냐면, 중진 물갈이론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에서 물갈이론. 그래서 험지로 가야 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몇 가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수조물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 그게 굉장히 당 안팎에서 평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천 못 받을 거다. 이런 설이 파다했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추정인데 김 여사의 그런 문자가 동아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있으면 공천 탈락인데 지역구로 옮겨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대통령이 이런저런 공약과 관련돼서 뭐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덧붙여졌다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못 받았죠. 왜냐하면 당 공관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김 여사가 공천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전개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은 상당한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일각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분노했다. 그래서 탈당도 고민했고 기자회견도 고민했다. 억울해했다는 네, 얘기가 그런 들리더라고요. 중에 이제 그 문자 내용이 여기저기 알려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이상해요. 대통령실 해명이 일단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주 단속에서 걸리지 않았으니까 술도 안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주 단속에서 안 걸려도 술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핵심이 아니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그런 텔레그램의 내용을, 그런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냈냐 안 보냈냐가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근데 그 논점을 비켜가는 해명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조차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네. 김영선 의원이 억울해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인간적으로 참담함을 느꼈어요. 다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기억하기는 국회 부의장도 역임하지 않았나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 여사와 통화를 했다면 과연 김건희 여사가 먼저 걸었을까? 김영선 의원이 걸었을까? 급한 사람이 먼저 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선 의원을 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공천받겠다는 의도도 지금 저 그림 속에 엿보여요. 진실이 무엇인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그 자기로서는 공천 때문에 아마 노량진 가서 수돗물도 퍼마신 거 아닐까 나름 생각해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돗물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더니
대통령실의 그 반응이라는 게 누가 봐도 하긴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진실이 뭔진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로서는 아주 억울해가지고 분기 탱천할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날까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의심까지 받는다?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저 토마토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다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 여사가 그랬을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사실은 사실이나 진실보다 이 대중 유권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영선 의원 얘기 한 번 더 하죠. 받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표현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 눈만 가리고 하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봤는데 인사치레인 것 같다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의 방점은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자기가 봤다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준석이 어떤 이준석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무튼 네.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봤다라는 걸 확인해 준 거다. 추석 밥상의 갈비찜은 김건희 여사예요, 지금.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익명의 현역 의원 2명 나오고 네. 여권 관계자 2명 임명이 나오고 그럼 ABCD예요. 그리고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MC가 등장하고 또 이분만 또 MC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를 현역 의원 B 씨한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이 MC는 누군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추정되는 그 경남 창원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 인사, 그분의 실명을 이니셜로 하면 M인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인데 뭐 이런저런 어쨌든 정치권의 얼굴을 들이미는 분이고 또 뭐랄까요, 좀 그 속된 말로 브로커 뭐 그런 역할도 좀 하는 분이고. 정치 홍보 기획사 같은 걸 운영한다는 설도 있고 여러 또 설이 그분이 있으신 뭐 분이군요. 역술인이다. 또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뭐 연구자다. 뭐 이렇게 하여튼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데 그 보도를 보면 그분이 김영선 의원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도 받고 다시 한번 당선되도록 뭔가 조력을 하고자 했던 혹은 조력을 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당연히 김영선 전 의원이 상의를 했겠죠. 그런 걸 보고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도 그걸 입수해서 다른 그 보도에 거론됐던 현역 의원 2분 중에 한 분한테 그걸 보여줬다. 요지는 이거지 않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M모라는 분도 이제 와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만 아마 계속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그 소위 말하는 캡처본이 등장하는 거는. 근데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정 개입, 그동안에 소문만 무성했던 이게 이제 그동안에 돌아다녔던 소문과는 다르게 하나하나씩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이제 국정농단이 까지 이게 이제 얘기가 커질 텐데 이미 뭐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에 이걸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지도부가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누구보다 맥락을 잘 알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코멘트가 없어요. 네, 이 없어요.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코멘트 할 수가 없죠 지금. 내막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또 코멘트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공천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인사에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은 무성했어요. 근데 그게 몇 가지만이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건 이제 제2의 국정농단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으로 저게 문제냐 뭔가 위법 불법을 따질 수 있는 그 사안이냐 아직 확정할 수 없죠. 전원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거는 어떤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라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 여권 내에서 전혀 안 되고 있고 일종의 언터처블 성역화돼 있는 거고 그렇게 성역화되도록 만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25년 검찰에서 인연에도 불구하고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잖아요. 이원석 총장도 본인의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검찰에서의 핵심적인 참모였는데 이렇게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 김건희 여사를 터치할 수 없는 이런 성역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결자 해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되고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해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손바닥으로 아까 하늘 가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도 않지만 본인들 눈을 가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다.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뭘까를 저는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그 보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고요. 늘 말씀드리듯이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또 어쨌든 이건 의혹이에요. 아직 물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심지어는 사람 이름이 제기되고 전직 의원들 이제 곧 이름이 나올 거라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선제적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토마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물론 사생활도 연관된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텔레그램을 공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정된 일자 내에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나는 떳떳하고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어찌됐든 제3자가 보여줬던 측근이 보여줬던 그게 제일 처음 나간 거는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기 텔레그램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익십 논란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러했고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자체를 나를 포함해서 전부 한바탕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관철하지 않고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치고 빠지듯이 모든 이슈가 지금 그렇다라고 볼멘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임기 다 끝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위를 그것도 지금 이혼해서 남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한 사람의 사주로 있는 그 회사를 임직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 또 국회의원 시키고 심지어는 그거하고 시점이 다른데 그 당시 영부인이 딸한테 제3자를 통해서 뭐 몇 천만 원을 보냈다.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치도 소의 위처럼 되새김질하는 정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를 5년 동안 잘 끝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또 되풀이하고 이거는 현대 정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이어져 가지고 오죽하면 부관참시라는 말도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털어야 돼요. 지금 시원하게. 지금 털어야 되는 시기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용남 전 의원도 개혁신당 어제 매불쇼 나와서 임명 처리됐던 두 의원의 실명이 곧 등장할 것 같다. 그리고 텔레그램 캡처 사진이나 녹취 파일 등장하면 일파만파 들불 번지듯이 번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주목이 되는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았을 때 이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공천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때 공천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무슨 뭐 누구의 영향하에 공천을 받은 게 아니니까 아마 당시에는 그 보궐선거였고 거기가 이제 국민의힘이 그 공천 받으면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공천 경쟁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김건희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기 전이었고 뭐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그런 어떤 공천 의합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김영선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저걸 언제까지 본인이 부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저는 덜 본인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한테서 나갔겠죠. 근데 뭐 실명은 안 등장했지만 A 의원, B 의원, 현직 의원들이 등장을 하고 또 무슨 뭐 창원에 뭐 그 관련된 인사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캡처본이 있을 거다라는 게 거의 유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접근했을지는 건 모르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그분은 이제 공천이 절실히 원했던 필요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먼저 접근했을 가능성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여권 전체가 이 그야말로 이제 이 태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뭐 숨기려고 할 문제가 아니고 또 무슨 뭐 적당히 어떻게 뭐 꼬리 자르거나 봉합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응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안 숨겨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공천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공천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거지로 이 일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든 여권에서는 제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저로 내보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더 이상 관저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국민적 그 의혹이나 시선을 불식시킬 수 없다.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뭐 그런 방안이라도 여권에서는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가 그 2022년 6월에 공천 준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있을 때 아마 보궐로 해가지고 네. 원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일산 쪽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정말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는 경상남도에 가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공천을 과연 이준석 대표가 줬을까요? 아니면은 권력이 가장 센 그 누군가가 줬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김영선 전 의원으로는 자기가 요번에 공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3자가 해가지고 본인은 지금 물론 그 당시에 공천 못 받을 때는 억울했겠으나 지금은 좀 당황하는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저 내피셜이니까 김영선 전 의원 들고 나서 너무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공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지금 뭐 거기 그 다른 당으로 탈당할 것도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게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상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제3자인 MC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음모론 신봉자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아무튼 김용남 전 의원 얘기가 맞아요. 이렇게 돼갖고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 좋을 게 없고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료 대란은 지금 완전 교착 상태고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제시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전망이 갈수록 밝아지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장성철 평론가가 어느 방송에서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교착 상태를 풀려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만나야 된다고.
장성철이라는 사람은요. 보좌관을 수십 년 한 그 정치권의 고수예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언론에다가 말을 할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장성철 씨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자체가 한 정치인 부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보수 정당의 명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요. 그 심편 변호사가 아까 대통령실 해명도 얘기하셨는데 심편 변호사가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 총선 때가 되면 대통령몽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깨졌다. 그러니까 총선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만약 그랬으면 그걸 그대로 뒀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를 좀 방어하는 포지션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포지션의 연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처럼 대통령 몫을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이번 그런 공천이 문제라는 건가요? 거꾸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원칙대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과거처럼 특혜를 보거나 이러지 못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원칙대로 했다. 라는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실 몫을 과거처럼 인정 안 해줬다 그래서 그런 시도, 그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결과론적인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개입을 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을 수 있고 일부는 또 그게 성공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모가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나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이 공천 개입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막상 구체적인 물증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은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내부적인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이 언론에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감히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것 같고 혹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걸 뭐 적당하게 둘러대는 것 이상의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중요한 건 여당인데요. 여당 관계자들이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어요. 뭐 사실은 뭐 특별히 할 말도 없죠. 왜냐하면 여권 내도 소문이 무성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서 가지고 민생 강조하면서 여야 대표회담도 했고 의정 대란을 비롯해서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 발목이 잡혀서 이게 블랙홀이 돼 버린다. 그러면 정기국회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 내내 이 관련된 그 이슈들이 국정감사를 점하게 될 거고 관련된 제보들이 아마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벌써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온갖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카톡 이런 것들이 상당 정도 민주당 의원실들로도 제보가 갔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마저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는 또다시 이 국정 동력은 다시 한번 바닥을 칠 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이 산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확인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적당하게 이 쉴드 치고 적당하게 국민들 눈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